네, 정말 뭐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광명 시흥 쪽이 이제 발표될 때는 그래도 지금 뭐 3기 신도시 이제 기존 발표 중에서 이제 4기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 3기 신도시 뭐 이제 추가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만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 뭐 지금까지 발표됐던 것 중에 이제 왕숙지구가 약 한 6만 6천 세대였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7만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메머드급이 되겠으면서 또 뭐 서울에서 워낙 가깝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 관심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관심만큼 지금 또 이제 뭐 그 공직사회 뭐 부패 또 아니면 뭐 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비판도 그만큼 좀 이제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3기 신도시 쪽에 청약을 계속 기다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염려가 또 오히려 반대편에 좀 있죠. 지금 뭐 광명 시흥 쪽의 주민들 또 일부 분들은 지금 뭐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뭐 이렇게 또 철회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근데 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 이거 철회되면 또 안 되는데 자 이런 많은 지금 이제 걱정들 논란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쪽을 그냥 보자라면 7만 가구 이제 발표되고 나서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이래저래 지금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가로 지금 뭐 매월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매월 발표에 대해서 지금 좀 국민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눈치를 보는 이런 장세들이 있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하죠. 하나씩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자 그렇다면 그 뭐 이후에는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그 부분까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팩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광명하고 시흥 쪽에 3기 신도시죠. 4기가 아니라 일단 3기 신도시 쪽에 이제 7만 가구 이제 가장 많은 공급을 하는데 일단 규모면으로 물론 지금 이렇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한 것도 보면 일단은 기본에 발표된 대로 공급 쪽은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면적을 보자면 약 한 1271만 제곱미터. 지금 뭐 그 일산 신도시가 규모로 보자면 약 한 1,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70만이니까 거의 일산하고 비슷하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하고 시흥 쪽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뭐 여의도 면적으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몇 배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의도 면적의 거의 4.3배 그러니까 4배가 넘어가는 규모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최대가 되겠죠. 지금 왕숙이 이제 6만 6천 정도 되겠고 지금 뭐 그 아래쪽 이제 교산이 약 한 3만 2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쪽 위쪽이 되겠죠. 이제 서쪽으로 와서 지금 고양 창릉 쪽이 약 한 3만 8천. 이쪽도 꽤 크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부천 대장이 2만이고 이제 인천 계양이 이제 한 17,000이니까 이쪽이 합쳐서 약 한 3만 7천 정도가 되겠고 자 뭐 더 아래 내리면 또 안산 장상도 약 한 14,0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광명하고 시흥 쪽에서 지금 7만이니까 지금 서쪽만 보자라면요. 지금 그 고양 창릉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3만 8천, 그다음에 뭐 이쪽에 한 3만, 그다음에 7천, 그다음에 또 요 사이 쪽이 약 한 7만, 그다음에 안산 장상 쪽에 약 한 14,000.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만 다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 서쪽 지역에 약 한 16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일단 뭐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실적으로 될 것이냐는 계속 이제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이제 광명 시흥 쪽이 서울에서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광명 시흥 쪽이 이렇게 많은 좀 그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자, 1호선, 2호선, 7호선. 자, 그러니까 서울의 기존 지하철. 그러니까 당장 무슨 새로운 지하철을 놓는다, 뭐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 어려운데 기존의 지하철인 1호선과 2호선하고 7호선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뭐 그 어떤 뭐
좀 버스 뭐 그 간선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경전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연결하는 이런 경전철들만 이용하더라도 바로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1호선, 2호선, 7호선뿐만 아니라 또 신안산선. 자, 신안산선이라는 것도 그렇죠. 시흥하고 안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로 해서 여의도까지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요 신안산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더더구나 지금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경기도 좀 지금 권역 조금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지금 여기 같으면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또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2 경인선까지. 야, 보통 우리가 신도시가 됐을 때 지하철 노선 하나만 연결이 돼도 그렇죠. 야, 뭐 대단한데 지금 여기 같으면 기존에 있었던 철도망들을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 비노선, 제2 경인선까지 거의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은 여전히 뭐 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철도 호재 쪽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하면 지금 접근성적인 면에서 뭐 지리적으로도 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대로 본다면 또 우리가 깜짝 놀라겠죠.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 20분이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분대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강남까지도 뭐 지금 45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접근성 자체가 가장 좋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수요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어떤 뭐 유상 공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동네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경전철이라든지 또 간선 그런 버스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승을 한다라면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호재들이 있어서 관심은 여전히 받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7만 가구 이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지금 이쪽 지역들만 지금 보자라면, 물론 지금 광명 쪽 분위기하고 시흥 쪽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도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특히나 이제 광명 뉴타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죠. 자, 근데 시흥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좀 반기는 쪽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그 원하는 부분 또 아니면 좀 반발하는 부분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 일단은 청약 쪽의 대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3기 신도시들이 대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그 아파트 이제 가격 대비해서 거의 7, 80%까지 낮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광명이나 시흥 아니면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아, 내가 내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저렴한 새 아파트들이 또 그것도 지하철도 괜찮은 곳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 자, 그렇죠. 매수적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로 그대로 눌러앉는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 수요까지 지금 그대로 지금 겹쳐져 있죠. 자, 그러면 이주하려고 해도 그렇죠. 전세, 월세집이 필요하고 대기 수요 그대로 눌러앉는다고 하더라도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외부 쪽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뭐 광명이나 시흥 쪽에 청약을 원하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대거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전세 쪽에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 또 더더구나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매매 시장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쪽 지역만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에 대한 걱정들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공급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신도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예전에 분당 같은 경우에도
판교 신도시가 가장 인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구도시민 분당 쪽에서 판교 쪽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 쪽에 집값이 떨어지겠다 걱정을 하고 좀 반대하는 부분도 꽤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판교 쪽이 또 짱짱하게 잘 나가면서 분당 집값까지 또 끌어올리는 또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시장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 단기적으로는 불안감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면서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또 나중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안과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뭐 걱정은 많죠. 지금 이런 이번에 LH 지금 뭐 그 직원들의 투기 이런 어떤 논란이 있기 전에도 지금 이미 이쪽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12년, 1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행복주택 때문에 얘기가 됐었죠. 그다음에 또 최초의 3기 신도시 지정할 때도 계속 검토가 됐던 지역들이죠. 물론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랬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10조 원 규모.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토지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자, 지금 LH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시간적으로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고 또 뭐 이것이 아예 폐지되는 이런 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명 시흥 이제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월 발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후보지는 어디냐? 자, 일단 서초하고 송파 지금 뭐 공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들이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렇죠. 그린벨트예요. 자, 그런데 국토부나 지금 서울시 여전히 그렇죠.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이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서울에 인접 가까이 있고 대규모로 공급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3기 신도시 조건에 맞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봐서는. 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지금 검토가 됐던 곳들 자 김포 고촌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죠. 자 고양 화전 쪽도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 곳 하남 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미 검토가 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좀 신도시가 추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급 확대 초점 그다음에 수요 억제 요거는 지금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공급 후보지 발표하면서 올해 또 도심 안에도 약 한 43,500가구. 그러니까 신규 택지는 신규 택지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계속 공급 기존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 아파트로 분류됐던 거 민간 임대 요거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도심 안에 지금 계속 방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요거 완화 세금 부담 덜어서 좀 공급하는 거 요거는 일단 의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수요 쪽을 좀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은 확대하고 수요를 규제하는 요 기조, 요것은 계속 같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뭐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좀 살펴보면은 자, 서울 쪽만 일단 조금 좁게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0.14%. 자, 그러니까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발표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데 전주와 또 지금 거의 한 3주째 지금 동일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좀 횡보하는 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폭 자체가 막 늘어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하락 쪽으로 확 꺾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가 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역별로 보자면요. 중저가 지역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강남 재건축 쪽 지금 특히나 그 압구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목동 쪽도 그렇죠. 재건축이 진행되들은 여전히 또 강세예요. 그래서 중저가 지역이나 강남 재건축 같은 양극단 시장 쪽이 좀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라면 결국은 지금 공급 쪽 확대하는 것도 늘 지금 계속 이런저런 것들은 불안하죠. 지금 뭐 수요 부분도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고, 이러면서 상승 흐름은 좀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시장은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